장마의 태풍에 그리고 무더위에 삼중고를 겪는 요즘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대야가 오고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이 진짜 여름이죠. 그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 잘 챙기셔갖고 이 무더운 여름 무사히 넘기시도록 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 또 한 번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뻔도 했다는 뉴스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행태가, 군의 그 행태가 다시 한번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어날 뻔했다는 이 사실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11월에요. 촛불 집회가 막 그때 확산되는 그런 시점에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도 촛불 국면에서 군이 출동 계획을 검토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다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저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개헌 및 학수 업무 수행 방안 2017년 3월의 문건입니다. 공개하면서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한 것하고 이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의원은 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요, 추미애 대표가 당시 현역 군인으로부터 계엄령에 관한 제보를 들은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 추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유례 없이 질서를 지켜가면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동안 국군 기무사는 국민을 폭군으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긴장과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추 대표는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댓글 공작도 모자라서 군정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계엄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언론 통제 방식 등도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1979년이죠. 12.12 군 반란하고 닮아서 놀라움을 더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요, 오늘 오전에 그 군인권센터의 문건 폭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그 임태훈 소장은 그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 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센터는 그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을 이제 이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 악화 시에는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동원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거죠. 전체 병력이 14개 사단이나 여단이나 사단 등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얘기인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때하고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웃기는 건요, 그 계엄군으로 뽑을 군 병력을 포천, 연천, 양주, 가평,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2차선, 2차 그 경계선이죠. 있는 모든 그 기계화 부대를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 그러면 만에 하나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우리 전방 바로 휴전선 빼고 그 뒤를 지원해야 될 군 병력이 모두 남쪽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황당한 거죠. 3군 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서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문건에는요, 3군 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더욱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요. 또한 문건에 동원병력으로 등장하는 8사단, 11사단, 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사 출신이라면서 육사 출신들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수립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게 계획대로 이제 만약에 위수령, 계엄령 이렇게 돼서 계획대로, 문건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병력들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 모두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 병력들이 다 이제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쪽으로 다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2차 방어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건 계획대로라면 이건 사실상 북한의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황당한 그런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센터는 문건을 통해서 병력 출동을 육군 참모총장이 승인해서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수령이 한 2개월 정도 일정 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지난 3월에 폭로됐던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그때는 한 3장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밝혀진 것은 지금 13장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세부적으로 사실상 당시 촛불 집회 당시에 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또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친위 쿠데타인데, 이는 실질적인 반역행위, 내란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지휘계통 무시하고 또 합참까지 배제하려 한 것은 정식적인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고, 국가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네 마음대로 무력을 동원하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쿠데타입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 문건은 문건으로 끝나고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주 그 반역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당시 촛불 집회에서 밤마다 당시 연 인원이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했죠. 근데 그 분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네까지 모여있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던 그 국민들을 군인의 총칼, 탱크, 장갑차 등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였다는 건데, 아마도 만약에 그랬다면 광주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저도 당시에 그때 있었습니다만 목숨 걸고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 나간 사람들이. 군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고려시대 때 무인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쿠데타 여러 번 있었고, 대한민국 건립하고 건국하고 쿠데타는 딱 2번 있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반란. 이 2번의 쿠데타는 사실은 20세기 산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1세기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고, 오늘 일어났던 일을 저 지구 끝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명색이 OECD 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이런 황당한 아주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면, 이건 참,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멘 난민들. 다 전쟁 피해서 온 겁니다. 내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전제가, 문건의 전제가 대통령 탄핵이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서 시위가 격화됐을 때 늘 대비한 것이라고 물론 합니다만, 문건의 탄핵 인용 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각만 상정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대한 군의 그 인식이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군인이 한 겁니다. 전체의 군인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건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당시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한번 조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문건을 받고도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했다면 말 그대로 이건 내란 음모 사건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국민을 상대로 그 군을 동원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시 한번 모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문건은요, 위수령을 시작해서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 전국적으로는 그 계엄령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증원부대 지정, 배치, 계엄사의 편성, 업무 이런 것을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적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했을까? 그 이철희 의원은요, 어제 그 발표한 그 문건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이 문건에는 현상 진단, 두 번째 비상조치 유형, 세 번째 위수령 발령, 네 번째 계엄 선포, 다섯 번째 향후 조치 등 5개의 구분으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현상 진단에서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이 기무사의 그 잘못된 상황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촛불 전국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와 보수 세력 간 대립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문건에 나온 대로 보면 촛불 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 명, 이 촛불 집회가 당시에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고 해석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황당한 거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후 전망을 보면은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서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 동조 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 심화되고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 무기 탈취를 시도라는 등의 한국 사회가 그냥 심각한 치안 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문건에서는요. 현상 진단은 북의 도발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된다면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 차원의 대비가 긴급히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비상조치 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 방안을 아주 세부적으로 했는데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하고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서 초기에는 위수령을 검토하자, 발령하자.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계엄으로 하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무사의 이런 해당 문건은, 현재 밝혀진 해당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절대 갖추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실행을 하려는 그 계획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 상황 그 문건을 보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할 때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또한 기계와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 가능한 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항목도요,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담았는데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서 기무사가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방향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는 B1 벙커에 설치하고 계엄 임무 수행 군은 기계와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하고 청와대 등 주요 방호시설은 3개 여단 규모가 전담하고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부대 운영 방안까지 내세운 겁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될 때 군은 정부 부처 지휘 감독을 하고 계엄사범 색출하고 언론 통제하고 사실상 이제 군정 실시 방안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아주 더 놀라운 건요, 계엄 협조관을 편성해서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연락관 소집, 정부 부처 지휘 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 수사기관을 조정감독,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이런 거 운영하고, 그래서 언론 통제하고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도 소집해서 만들어서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 폐쇄하고 아주 그냥 세세하게 구체적인 임무까지 담은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이 문건은요,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었다는 세간의 의혹, 그동안 흘렀던 의혹의 사실이라는 것을 결정적인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촛불 집회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그 의혹이 사실로 이렇게 밝혀진다면 이건 참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닌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자행했던 계엄군의 행태를 21세기 서울에서 재현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극단적 상황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무사 문건대로 군이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거꾸로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든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반역 행위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와중에도 군 투입을 검토했었던 사실들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반역의 DNA가 일부 군대 내 인물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문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문건이요, 철저히 조사하고요, 국방부에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짜 밝혀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요, 또 이런 생각하는 군인들이 또 생겨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왜? 5.16 때, 12.12 때 그런 생각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서 역사가, 뒤로 가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 국민들은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조사해서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쿠데타라니요,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